색다른 김장년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헤어컷도 하시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 네, 휴가도 다녀오시고. 좀 시커멓게 타지 않았나요? 그러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네 많이 타셨네. 멀리 손도. 갔다 왔습니다. 멀리? 멀리 어디? 우리 브라질 정도 갔다 오셨나? 아니요, 하여튼 오랜만에 멀리 해외여행? 아들이 잘 좀 마련해서 야 효자 아들 부럽다 부럽다.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요. 네. 아들이 아주 장성합니다. 그래요? 예, 30이 넘었죠. 아들. 아들이? 예. 야, 진짜 상상하기 어려워요. 선배 자제분이 30살 야, 넘었다는 건. 네. 아들이 후배네. 거의 그런 살짝, 셈이죠. 예, 야, 형동생 느낌. 형동생인데 거의 형동생 느낌인데 아따 형님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 야. 굉장히 일찍 했어요. 그렇구나. 야, 아니 몇 째 하셨길래 그렇게 연세가 바로 계산이 되나? 요즘은 상상하기 힘들죠. 네, 20대 때 하셨네. 25세 했으니까. 와, 진짜 일찍 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결혼 일찍 하셨어요? 뭐 하여튼 뭐 그때 살다 보니 그랬어요. 사랑꾼이라 그런 걸로 알고 사랑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와서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부인하고 진화는 했는데요. 지금 최혜병 특검법 한동훈 대표가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친한계에도 반대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장동혁 최고위원이죠. 장동혁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동훈 대표의 최혜병 특검법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철근 총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게 좀 살짝 헷갈리는데, 예. 이제 본인이 말을 해야죠, 본인이. 본인이. 이 가부에 대한 확실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준석 대표가 페북에 글을 썼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네.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라는 확신이 다시금 듭니다.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드립 연구소를 머리에 장착하고 다니는 것 같아. 진짜 제주. 예. 기어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판매하는 겁니까? 양두구육. 아니 사실 이걸로 당 대표 됐기 때문에 최혜병 특검 한다. 그리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실제로 제가 어제 막 취재했는데 조승래 의원하고 조승래 대변인하고 누구죠? 곽규택 대변인 간에 서로 막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뭐 법안 마련 준비 중이다. 법안 마련 준비한 적 없다. 막 이제 이런 공방이 있어서 제가 조승래 의원 취재했는데 조승래 의원이 저 수첩 있습니다. 다 써놨습니다. 메모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 얘기는 회담을 하다 보면 우리 대표 맨날 듣는 얘기니까 대충 적고 상대당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그냥 기가 막히게 적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토시라도 틀리면 큰일 나니까.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회담할 때 그런데 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적었습니다. 삼선 의원이십니다. 손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설마 대충 쓰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 모셔가지고 수첩 공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있으니까, 수첩에. 있으니까. 예. 진실 공방 끝내야 된다. 예. 근데 고립무원 상태 같아요. 한동훈이.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이제 전당대회 할 때는 국민들 민심의 그 소리를 듣는다 20%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총선 패배의 충격으로부터 힘들어하는 당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달라진 한동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는데 일상의 정치 현장으로 돌아오면 힘은 의원들한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 의원들. 현역 의원들한테. 현역 의원들로부터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 그다음에 당내 거의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당직자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현역 의원들의 힘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근데 현역 의원들의 지지세가 크지가 않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친한계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사실상 20% 정도? 20%도 안 된다는 거죠. 20% 채 안 되는 제가 어제 상황일 취재해 거예요. 보니까 17명이었잖아요. 캠프에 결합한. 17명이 요새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다음에 여당 의원이 사실상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면 지역구에 그럼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예산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거의 대통령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지역구 예산 못 가져가잖아요. 아, 당장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여당 대표가 대통령하고의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당내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친한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여당 의원들이잖아요. 네네. 야당 의원처럼 싸워서 국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대통령과의 갈등을 잘 정치력을 가지고 풀어나가기를 원하지 보이는 식으로 갈등 구조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동훈 대표가 이게 국회의원을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해서 뭔가 산전수전을 겪어본 사람도 아닌데 이른바 초짜 정치인인데 셀럽이긴 하지만 이분이 무슨 정치력을 갖고 있겠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야 회담할 때도 굉장히 수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막 상임위장에 나와서 막 공격하고 그야말로 최전방 공격수처럼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회담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굉장히 신입생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배석자들이 전해주는데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에서 고립무원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최혜병특검법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 네. 되겠냐.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내용들을 좀 들어보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제3자 최혜병특검법 당내 동의 받기가 어렵다라고 어제 저녁 YTN 신율의 정면 승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다른 입장을 정책위 의장이 내는 겁니다. 김상훈 의원이.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영남의 사선인데 친윤계라고 봐야 돼요? 무색무취 무색무취. 한 분입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그 주요한 임무를 맡았었죠. 네. 그 뭐야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SH. 저기 맞아요. 특히 그 저 공무원 자격 시험, 정치인 자격 아, 정치인 자격 예, 시험. 정치 네. 출마 자격. 지방선거 예, 출마자 PPAT인가? PPAT. 예. 그거 담당해서 시험지 예. 출제위원이었어요? 아니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위원장이셨어요. 그렇구나. 예. 무색무취한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대구의 사선인데 사실은 이번에 총선에서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설도 완전히 돌았던 분인데 생활해 오셔서 정책위 정책위 의장을 의장 고위직이 되셨어요. 맡게 예. 되신 거죠. 예. 예. 자, 그리고 오전 9시 44분 속보 들어와 있는데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철회 사실인지 직접 밝혀라. 예, 민주당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하는 게요. 아마 제가 한 야당 의원분 이야기를 들어서 네. 그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10명도 못 모은다는 거예요.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모을 수가 없다. 그게 현실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정치 공세냐 아니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냐라고 제가 되물었어요. 그 당대표 때 정말 한 20명 가까이 지원했던 의원 그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본인은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국면을 보면 정말 고립무원, 갈팡질팡, 이도저도 못하는 그리고 정치력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성정에 대해서도 비공개 때 이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됐을 때 최고위원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1대1로 이재명 대표랑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죠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예의 바르다. 내가 알고 이제 막 본회의장에서 막 목청을 이제 높였던 그런 부분과 또 이런 그러니까 정치 국면에 들어와서 뭐랄까요? 이게 본인의 장기가 정치적으로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전혀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포텐셜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온 데는 근데 그 하나의 바로미터가 너무 당연하지만 순직 해병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까도 이렇게 말을 잘 만든다고 했는데 저 와닿았던 게 개혁신당에서 만약에 안 하면 국민을 속인 거고요. 못하면 정치력이 없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못하는구나. 당에서 비토를 이거 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저는 한동훈이란 정치인한테 정치적 미래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받았잖아요. 또 뭐 발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그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로 하자.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안전장치를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토권은 한번 갖자. 그냥 추천을 누가 할지도 모르는데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본인 안이 다 수용이 됐는데 이것을
돌파 못하고 당을 설득하지 못한다. 전당대회 출마할 때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대국민 약속을 그냥 공허하게 해버렸다. 이거 마이너스 성적표입니다. 수험위안가에서 가받는 거예요. 수험위안가에서 가다. 한동훈 대표 가다. 야,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봤어요. 최고위원회의 석상을.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최고위원들 표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40분간 회동한 내용을 용산에서 그렇게 궁금해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했는지 알고 싶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최고위원들이 그거 무슨 얘기한 거예요? 물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럴 때 최고위원들 반응. 자, 그 당 사정 잘 아시잖아요. 그 당 반응. 김재원 최고 표정이 참 궁금하네. 김재원 최고.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김재원 최고는 직업이 거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최고위원. 예, 계속 최고위원 하시니까. 최고위원만 하시니까. 예. 아마 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초등학생 보듯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꾸 좀 얕보는 식으로 아니 뭐 그런 정도도 얘기 못해? 그러니까. 뭐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아니 그리고 드는데 좀 얘기를 해줘야지 최고위원들한테는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도 뭘 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야지 이 사람들도 가서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뭐 이런 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정치가 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도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지도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면 여당 같으면 야당 지도부, 그러니까 당 대표를 직접 설득하기 어려우면 최고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네. 설득을 해서 대표로 하여금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득을 하던 시절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예. 근데 지금은 공개 회담도 11년 만에 하는 거고 여야 간의 관계가.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공개적인 모임이 아닌 비공개의 어떤 그 접촉이나 대화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전부 각 진영으로부터 수박으로 몰리거든요. 국민의힘도 수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은 뭐야? 수박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태극기 부대한테 공격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유연한 자세와 어떤 그 협상의 태도를 보이는 순간 예. 그 진영의 핵심적인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이제 수박으로 완전히 낙인 찍히고 그래서 사실은 국회가 협치나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중진 의원들끼리 그런 이런저런 그 모임이나 대화 채널을 가지고 네. 실제로 대화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가 완전히 내전화된 거예요. 총만 들지 않았지 내전인 거예요. 내전 상태죠 사실. 예? 대통령도 상대를 그렇고. 향해서 완전히 악마화하고 상대를 향해서 무슨 총 쏘는 거 외에는 아니, 근데 없어요.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 을왕리로 MP 같이 갔잖아요. 네,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그래서 밤에 만나서 약주 한잔 하셨나 봐. 중진급 되시는 분들이 다선 의원들끼리 국민의힘 몇 명, 그다음에 민주당 몇 명 해가지고 별도의 장소에서 잘하셨네. 네, 그래서 약주를 했대요. 약주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동훈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런데 되게 살벌했다. 살벌했고, 근데 대체로 이제 친윤 성격이겠죠. 이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니까. 내가 민주당하고는 같이 해도 하늘을 가지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뒤에 이어지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던데 내부가.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저는 한국일보 기사 중에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이제 1대1 회담 내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 공약기구 조속히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전 충분히 당대표라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의해봐야 됩니다. 라는 워딩이 소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일단 당내 그립감이라는 게 전혀 없구나. 왜냐하면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번번이 막 제동을 걸기도 하고 뭐 연찬에 안 온다 만찬이 연기됐다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경유해서 듣게 되는 맞아요. 이 국면이 이 한동훈 대표랑 계속 만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장악력과 그립감과 뭔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여건이 국민의힘 안에서 펼쳐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뚜렷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 실력을 보여줄 게 결국 선거인데 재보궐선거 10월 16일 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개의 선거인데 강화군수, 뭐 영광군수, 곡성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이렇게 4개인데 서울교육감 선거. 서울교육감 선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않고 시도당에서 알아서 공천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머리 쓰고 있는 시도당에서 알아서 해라. 머리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중앙당에서 해야지 그거를 되게 시도당이 알아서 해요? 시도당에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아니까. 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라서 그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서울교육감은 그 당에서 공천 자체를 안 하는 거고. 네. 예. 아니 근데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어쨌든 중앙당이 책임지고 선거는 지휘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렇죠. 선거 자체를 시도당이 알아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아니, 있습니까? 이게 예산도 내려보내고 조직도 공천도 내려보내고. 거기서 거기서 하라 그랬으니까 좋네 자율 시스템이네. 알아서 하세요. 이번 선거의 승패로부터 본인은 자유롭고 싶겠죠. 아유, 그러면 그렇지만 네. 국민과 당원은 한동훈의 실력을 보겠죠. 그렇죠. 국민과 당원들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선거를 돌파할 힘이 있냐 없냐, 지도력을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겠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이라고 했던 맞아요. 박근혜 대표가 당시 대표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선거였습니다. 맞아요. 선거할 때마다 이겼어요. 선거의 여왕이죠. 선거의 예. 여왕.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박근혜 대표를 안 따를 수가 없어요. 예,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지역구에 와야 선거 이기니까. 아니 커터콜 테러 있을 때도 네. 눈 뜨자마자 대전은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한동훈은 대선 후보 얘기가 아니고 네. 임기도 채우기 힘들어요. 지금 이 분위기면 한동훈 대표는 임기도 채우기가 힘들다. 만 이렇게 계속 책임 회피하고 당내에 고립무원 상태로 되고, 예.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실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당 대표 있으나 마나죠. 예. 누가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 여러분 처음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독이야. 그 배석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석자 중에 한 분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배석자 중에 한 분이 계속 초를 치더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벙벙하냐 합의문은 대체로 뭐뭐 한다 하기로 했다 그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내용 자체도 그냥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될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최혜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금투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알토란 같은 합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딱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해야죠 했더니 아니 민주당 앞에서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싸울 일 있어. 말 못 해.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담 분위기 자체가 대표가 대표의 권위를 가지고 상대당 대표하고 자신 있게 힘 있게 뭔가 쫙 밀어가는 게 아니라 대표가 무슨 말을 하면 옆에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 얼음 이렇게 됐다는 사실 거예요. 의제를 조율했잖아요. 양 네. 비서실장 간에. 네. 그럼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을 조율을 해와야죠. 최소한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자들한테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까지 네. 민주당한테 얘기를 할 거고 합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합의를 할 건지 그것을 안 해온 거잖아요. 안 해오니까 자기 생각만 얘기하니 당연히 옆에 있는 정책위 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당내 의원들 생각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될 건데요. 만약에 합의를 했는데 자기가 승인을 못 받으면 그건 또 무슨 창피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의 임기 언제까지로 예상하세요? 네. 조기 종식이라고 네. 하셨으니까. 언제까지? 10월 16일 선거 결과 보죠. 얼마 안 남았네요. 야, 10월 16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 물러간다. 아니 당연히 이겨야 될 곳에서 못 이기면 예.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산 금정이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금정 강화군수. 강화군수. 이런 데. 근데 인천 강화군수는 예비 후보만 14명이라면서요. 그 정리하는 것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엄청나죠. 그거를 시도당에 맡겨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리가 14명이? 아니, 거기 다 시도당 관계자들일 텐데. 하여튼 보죠 뭐 시도당. 일단 14명을 관리해야 된다.
예, 이걸 정리를 해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예. 그러면은 사실 호남, 그러니까 영광이나 그 곡성 군수는 사실상 뭐 국민의힘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어렵더라도 득표율 문제죠. 득표율이 얼마나 후보를 나오냐 네. 호남에서. 왜냐하면 지난번에 호남에서 평균 15% 넘겼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지방선거 있었는데 15%를 넘겼는데요. 호남 득표율이. 네. 예. 그런데 두 자릿수를 못 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거의 지난 총선 때 5%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뭐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호남에서 득표율을 봐야 되겠죠. 한동훈. 왜냐하면 호남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넘지 못하면 보수는 선거에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졌어요. 박근혜 때 그 두 자릿수 넘겼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 두 자릿수 넘겼죠. 그리고 선거 질 때 총선 때 보면 대부분 2.5%에서 5% 이내예요.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수도권 전멸입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인천 강화군수의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이 조금 우세 지역 아닙니까? 절대 우세지. 절대 우세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선 사실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선전하거나 압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선전하거나 압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네요. 거기하고 금정하고. 금정. 예. 부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권에서는 야권 연대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개혁신당은 거기는 안 타죠. 아니 야권 연대를 왜 합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에 후보를 내는 거고 네네. 그 선거에서 본인들의 비전과 메시지를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선택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1대1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네. 1대1로만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득이냐 이거죠. 그럼 결국은 큰 정당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걸 그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꼴인데 네. 그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되죠. 저희는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낼 수 있으면 낼 거고 내게 되면 끝까지 완주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라 하지 네. 않고. 예. 단일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은 어디 어디 냅니까? 저희는 네 군데 다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한 군데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부산 정도가 될 가능성이 부산 금정구청장의 네, 개혁신당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는 저희의 정체성이 맞는 사람을 후보를 예, 발굴하고 이제 찾으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부산 정도. 그다음에 인천 강화는 인천 광화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예, 있는데 보고 있고 또 실제로 뭐 저희 당으로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네네. 저희 당의 이제 개혁성과 이런 게 좀 맞는 분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좀 필요하다. 네.